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뭘 주는데요? 0.0.몇 통에서 포인트. 로 하여금 더 커지게 할 거다. 대한민국 정예 군인 꼭 합격시켜줘요! 이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빅데이터는 바로 군대 빨리 가는 법입니다. 사실 병역 기피나 군대 안 가는 법은 늘 있어 온 이야기인데요. 군대 빨리 가는 법이라니 저희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대체 왜 젊은이들이 군대를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한 4개월 정도? 1년 1개월이요. 5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기다렸어요. 이왕 가려고 한 거를 빨리 돼야 빨리 갔다 올 텐데 계속 안 되니까 그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왕 군대를 가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원을 확보하고 아울러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는 일종의 민군 사회 안전망 보장 제도입니다. 전역 후에는 가지고 훈련병 김락형은 국가 공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몸이 약해서 마른 체격이라서 좀 그런 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생활을 좀 잘할 수 있나. 잘 적응을 할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또 훈련받다 안 다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열심히 훈련받고 또 늠름한 모습으로 보자. 화이팅! 아들아 사랑한다. 지호 화이팅! 지금의 젊은이들은 취업난을 겪기 이전에 입대에서부터 좁은 문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입영대란입니다. 대체 입영대란이란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또 다른 빅데이터로 그 현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비 부머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베이비 부머와 입영적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실마리를 지난 21일 논산훈련소에 모였던 입영장정들과 그 부모들에게서 찾아봤습니다. 몇 년생 몇 살이세요? 저 95년생 21살이요. 96년생, 96년생, 95년생 21살이요. 59년생입니다. 56년생입니다. 64년생. 67년생. 보시는 것처럼 장정들의 나이는 91년부터 95년생이 많았고 장정들의 부모들 나이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가 많았습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전후 출산율이 급증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대가 낳은 자녀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서 군대 수요에 비해 병력 공급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속에 또 다른 이유도 숨어 있었습니다. 군입대와 청년실업, 이 두 가지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군입대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 병무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역병 입영 신청하고 있었어요. 언제로 신청하셨어요? 저는 내년 2월 달에 입영하려고 신청했어요. 왜 2월에 하실까요? 보통 그냥 모든 학생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죠. 일찍 갔다 오고 그다음에 복학 시기 생각해서 네. 3월달. 그렇게 희망하시는 시기에 입대들을 쉽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많이 기다리는 편이죠. 그 1, 2월 달은 거의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보고 네. 운이 좋으면 3월, 4월쯤에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왜 그렇게 일찍 들어가고 싶으세요? 보통 군대는 가능하면 늦게 가려고 하잖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 나이가 20대 중반이 되거나 그러면 취업 준비나 이런 데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찍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영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결국엔 취업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일 수가 있겠네요.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군에서 요청한 군 병력 인원을 내년부터 10,000명씩 2017년까지 2만 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기능요원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6,000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 검사 판정 기준을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는 이 입영적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상적인 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고. 이렇게 높아지는 입영난과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해 특기병을 지원해 군대에 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입대 사교육입니다. 알트 입장에서는 디폴트 스톱 네트워크로 뭐 하면 돼? 논리적으로.
우일한 1.2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120회 특기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그 자격증이 있으면은 가산점이 있다고 해서요. 그 네트워크 기초 자격증인 CCNA 자격증 취득 예정이라서 CCNA 수업 듣고 있습니다. IT 특기병의 경우에 이제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 경력 인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군대 갔다 나오면은 머리가 비어서 나온다 그래갖고 이제 뭐 깡통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데 IT 특기병으로 가게 되면은 그 군대 안에서도 저 전공 공부를 더 하면서 이제 실무 능력도 같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현역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체 수강생에서 한 10%에 20% 인원으로 따지면 저희가 이제 그 매달 수강생이 한 3,000명 가량 되거든요. 그럼 10%에 20%간 뭐 300명, 600명 이 정도가 되겠죠, 인원이 대략은. 요즘 또 인터넷도 발달되고 학생들도 어떤 그런 군을 입대할 때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그런 적성들을 또 많이 찾다 보니까 많이 알게 돼서 수강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서울공자아카데미입니다. 총 120시간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그게 저희 학원에서 추천하는 거여가지고 어떤 어휘들 이런 것들 딱 보면 많이 여기에 그래서 미연주를 통따오했습니다. 자, 사역인의 이 사람도 취소했다고. 어쨌든 老师问过什么东西的话就可以。这可以帮我翻译一下吗？这个？哪个句子？雷克不是中国人，他是联合国儿童基金会的。 군대라는 게 어떻게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든 어떤 나중에 일을 하기 위해서든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해야지 제가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 통역병을 하면은 이제 군 복무 기간이 21개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1개월 동안 제가 중국어를 배운 거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쓰고 싶기도 하고 또 통역병이 제대할 때 이제 그 나오는 제대증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걸 갖고 있으면 취업할 때 좀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서 통역병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빨리 통역병에 붙어서 군복무를 빨리 마치고 이제는 더 이상 알바가 아닌 저만의 직장을 찾고 싶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통역병 꼭 가고 싶습니다. 파이팅!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입시에 이어 입대까지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씁쓸해하기도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장교에 대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군사관학교 같이 정규 사관학교에 대한 지원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안정적인 직업군으로서 중령 대령까지 50세 이후까지의 그 직업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차원에서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취업이 약간 좀 어렵다 보니까 즉각 바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장교, 학사장교라든가 ROTC로 지원하는 부분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 때문에 경쟁률 전체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운전사 가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해야 되는데, 자, 1급 기준 1급이 12회입니다. 12회. 자, 작게 잡았을 때는 팔에 전완근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데요? 깍지 풀어줘라. 깍지. 제 한 몸 다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어깨가 조금 더, 아직 조금만 더, 몇 개 더 아직 남았을 개수. 어깨 더. 취업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닥치니까 내가 꿈꿔왔던 게 군인이기도 하고 특전사 준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여성은 좀 약하다는 이미지도 좀 있고, 그래서 좀 강해지고 싶었었어요. 누구나 쉽게 도전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20초부터 어디? 이거 밑에 박스에서 어떻게? 자, 됐어. 바로 내려오세요. 하나 숫자. 시작. 더 있어야 돼. 더 시간 더 있어야 돼. 버텨요. 좀만 버텨. 안전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셔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아! 좋아! 안전모! 좋아! 안전! 문 열어놨습니다. 내려가야 예수 16기가 정상이면 죽으면 안 돼. 이게 호흡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제 대학교 생활 하다가 우연히 그 사관 후보생 제도를 알게 돼서 시험을 쳐서 임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 기동을 제가 직접 명령을 내려서 조함을 하고 있고, 만약에 교전 상황이나 그런 특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서 직접 포를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송원 번호 붙여 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저녁하늘 내가 속이 고진다. 얼마나 오대함을. 군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남군들 위주의 군대는 아니구나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뭐 여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려받는 것도 아니고, 남군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잘해야 되고 뭐 더 혹독하게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남군, 여군 다 동등하게 하고 있고, 개개인의 능력에 맞게 그만큼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군대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군으로서 근무하기에도 환경적이나 제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잘 맞는 곳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합훈련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태국으로 한번 파견 간 적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큰 면에서 봤을 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다른 군들과 또 훈련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뭐 훈련 집행의 원활성을 위해서는 영어가 절대적이지 않나, 필수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여군 선배들이 하신 것처럼 저도 최초의 그 최초라는 단어를 한번 달고 싶습니다. 뭐 어떤 직책이든지 뭐 어떠한 일들인지 최초를 달아서 다른 후배들한테 귀감이 가고 모범이 되는 그런 멋진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필승. 합동 마스터 작업 준비 끝. 좋아. 복장 제대로 다 착용했나? 예, 착용했습니다. 오늘 뭐 감기나 뭐 몸 이상한 데 없고? 예, 이상 없습니다. 작업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고리 걸어. 안전고리 걸어. 거기 끝. 총을 한번 치고 지나간다. 알겠습니까? 예. 임무장교 다음 놀무동까지 부사 도착. 전역하는 그날까지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충성!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별로 크지 않은 역경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더 열심히 역경들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충성! 지금까지 군대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군대가 더 이상 가야만 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신세대들에게 군대는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함께 자기 개발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거기 퍼진다.